네, 9시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오늘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잠을 아끼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어제 이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큰 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시장의 영향이 심리적으로는 한 3, 40분 정도 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하는 시간까지는 좀 우호적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전강 후약 흐름이 될지 오늘 또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될지 그게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외국인 동향이 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동향 저랑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브러쉬인데요. 오늘 2차 전지 쪽 볼까요? SK이노베이션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지만 출발은 플러스 출발입니다. 오늘도 엔캠 상승 출발이고요. 전반적인 다 플러스네. 2차 전지. 네, 그래 테슬라가 빠지든 말든 네, 우선 전반적인 플러스권인데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쪽 제가 좀 리포트도 좀 쓰고 있는데 변압기 쪽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미반도체 오늘 조금 우리한테 고민을 던져주는 리포트가 나왔지만 네, HBM 후공정 장비주들은 그런 리포트의 영향을 일단 받지 않는 모습이고요. 뭐 반도체 소부장은 뭐 그것보다는 미국의 소부장주들이 다 올랐으니까 그 영향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IT도 전반적인 상승이고요. 지금 미국 나스닥의 강세 영향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오늘 강세고요. 엔터 우리 박진영 PD가 박진영 대표가 주식을 샀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있지 초동 판매량이 예전에는 한 80여만 장이었는데 이번에는 30여만 장으로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쪽도 엔터도 정점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워낙 고성장을 보였는데 이제 그게 일단락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쪽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DNC 미디어 지금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까?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고 자, 나 혼자만 레벨업이죠.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란 만화가 있습니다. 공전에 만 레벨업 이게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만화로 만들었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근데 이 참 나 혼자만 레벨업을 이렇게 그린 작가는 젊은 친구가 사망했어요. 재작년에 사망했죠. 하여튼 잘 모르더라고요, 시장에서. 그 외에 오늘은 STO 관련주들 조금 약세네요. 코인 관련주들 조금 약세고요. 다음에 오늘은 의료기기들도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고요. 오늘은 조선, 네. 방산이 어제 좀 올라서 오늘은 조금 움찔합니다. 로봇 관련이도 좀씩 플러스고요. 네, 2차 전지도 전반적 플러스고 어제 좀 많이 올랐던 WPC는 오늘 좀 조정이고요. 엔캡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엔캡이 지금 최근 기관 동향들은 대해서는 우리 정의연 프로위원님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요즘 다시 다들 엔캠 중앙첨단소재 수익을 좀 내셔서 그런지 요즘 다시 프로 회원님 가입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프로 회원님은 가입은 저에 대한 후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 대표님 그 나이에 잠 안 자고 맨날 리포트 쓰고 글 분석하는데 네, 노력해 주십시오. 막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팹리스
오늘은 반도체네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칩리스들 강세고요. 팹리스들도 강세고 반도체 전반이 오늘 강하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부장이 강했어요. 다음에 네.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입니다. 화학주들도 오늘 일단 플러스 출발이고요. 바이오는 오늘도 레고캠 바이오는 약세네요. 오리온에 인수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오히려 더 떨어지는 시장 반응은 오리온의 비인수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바이오도 뭐 전반적 종목들이 소폭 플러스권입니다. 자동차는 오늘 강세네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좀 올해는 둔화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상 분위기가. 오늘은 좀 강세 분위기고요. 음식료, 오리온 요즘 이번에 레고캠바에 인수한다고 해서 폭락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군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한마디로 어제 미국 시장 강세에 따라서 그 영향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자, 오늘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지 오호 지금 766 오늘은 순매수네요. 코스닥 시장은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만약에 오늘 순매수한다면 지금 최근에 한 5거래일 이 순매도 후에 처음 순매수라서 좀 긍정적이네요. 아무래도 어제 미국 시장에 TSMC가 워낙 급등을 했고 반도체 쪽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좀 사나요? 자,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 수급상 외국인을 보자 했는데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는 긍정적인데 아하 금융투자는 또 파는군요. 금융투자가 유가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유가 금융투자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수분이 새해 들어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아직도 나올 게 한 2조 5천억 정도는 더 나올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나올 환경이니까 이게 또 부정적이죠.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꼴인데 유가증권 시장은.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는 지금 일단 좋은데 금융투자가 좀 여기를 상쇄시키려나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거나 외국인 순매수는 다행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을 보자 말씀드렸는데 169억 지금 순매도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장의 강세, 개장 초반의 강세가 오늘 종가까지 유지될지, 그건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JM님, LOT 베큐um, LOT 베큐um,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할게요, 주말에. 저도 LOT 베큐um 한번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LOT 베큐um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 생산 공정에 유해 가스가 나오는 걸 태우는 게 LOT 베큐um인데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요, 이 반도체라든지 업계분 얘기입니다. 반도체라든지 OLED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는 이쪽에는요, 좀 LOT 베큐um은 좀 중저거품. 그러니까 좀 중요한 공정에는 쓸 수가 없다. 아직은 품질이 낮다. 이런 게 업황중론이에요. 대신에 태양광 쪽에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지금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지난번 오를 때가 태양광 쪽에 잘 나간다 하면서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LOT 베큐um의 장비들은 083310인데 옛날 거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제가 할게요.
업데이트는 저도 요즘은 제 머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 자꾸 가물가물합니다. 아, 참 진공 펌프죠. 그래서 제가 지금 리포트를 다시 봤는데요. 이게 플라즈마를 태우는 장비가 진공 펌프입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인데 LOT 백큐ම් 제품은 좀 고급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국내 유일한 회사라서 회사도 아주 개발을 열심히는 하시겠는데 요거는 제가 주말에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9시 10분인데요. 수급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아침 출발은 좀 일방적이네요. 일방적. 지금 출발 분위기가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838억 순매수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데 금융투자가 250억 순매도하는 점은 이 분위기를 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출발은 여기에다가 수급도 이 정도면 괜찮은 데다가 미국 나스닥 시장 강세까지 겹쳐서 상승 종목이 719, 하락 종목이 145 일방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스피 상승은 지금까지는 알맹이 있는 상승이다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시간 계속 외국인과 금융투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 순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보자 했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인 순매도가 크지가 않고 금융투자는 오히려 사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이 1311, 하락 종목이 229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다 수급도 괜찮고 역시 수급도 괜찮고 나스닥 시장 강세에 따라서 심리적 영향도 괜찮아서 지금 출발 10분은 괜찮습니다. 물론 나머지 시간 이 오늘이 전강후약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최근 어제도 보면 아침에 좀 강했다가 오후에 밀리는 이런 경향을 보였죠. 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리다가 갑자기 리포트를 켠 이유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LOT 백큐미 플라즈마로 유해 물질을 태우는 건 GST 이런 회사인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생각해서 열어보니까 역시 진공 펌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여러분께 제가 방송을 거리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방송을 할 때 여러분 못 느끼셨겠지만 갑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크래프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작년에 크래프톤 물론 코딱지만 게임 회사 하면 제가 기억이 갑자기 단어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야 크래프톤이면 게임 중에 1위 회사인데 야 이게 내 머릿속에 안 떠오르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방송하면 제 속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참모로서 기업을 공부하며 전업종을 막 화려하게 연결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야 어떻게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 했는데 오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공 펌프인데 이거를 제가 플라즈마로 불순물을 태운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그 진공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미세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독일 라이볼트사 백큐음을 인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는요 이 회사뿐이에요. 그래서 중진공 펌프, 고급품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는 계속 그래서 영국 에드워드가 1위사입니다. 그래서 ASML은 영국 거를 쓰고 있고 LOT 백큐음도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여기 도전하고 있는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12%죠. 이것도 업데이트 할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것도 계속 키우고 있죠. 대신에 국채과제도 굵쭉굵쭉하고 그렇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에도 진공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제가 주말에 좀 JMU 업데이트해서 최근 상황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이요, 오호, 순매수로 돌아서는군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 수급 괜찮죠. 이렇게 되면 어제 반등 기조가 오늘도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일찌감치 외국인이 코스닥에 순매수로 들어서면, 네. 하루 종일 외국인이 순매수 되는 경향이 강하고, 코스닥, 코스피도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네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좀 순매수 기조를 이렇게 보여준다면, 최근에 시장이 낙폭이 컸잖아요.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네, 오늘 일단 지금 아직 출발하고 16분밖에 안 지났지만, 시장 기조는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강후약이 아니라 하루 종일 좀 강세를 보일 만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장님 캡티비전 거래량이 없는 건 누가 들고 있는가요? 네,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캡티비전 설명 드릴게요. 거래량이 없는 편이에요. 제가 사실은 저도 그 미국 주식은 처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라서, 그전에는 제가 뭐 미국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18만 주가 거래량이 적은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캡티비전은,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이 얻으셔야 될 거는, 그런 것보다는 캡티비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원래 어떻습니까? 이게 저한테 얻어가셔야 될 거고, 뭐 기술적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요, 요즘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요 날이 있었죠. 요 날 개장 초반이고요. 어제도 이렇더라고요. 어제도 개장 후 1시간쯤 한번 쭉 밀리는 게 나와. 이런 거 보면 이 주식을 좀 팔아야 할 사람들이 좀 파는 느낌? 고맙죠.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팔아주는 거 고마운데, 요런 흐름들이었어요. 지금 다시 4.98달러 정도로 올라서고 있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회사는 세계 유일한 소재입니다. 세계 유일한 소재고, 쉽게 보여드리면 요거죠. 세계 유일한 소재고, 이게 그 카타르,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의 뷰 하스피털 병원이네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여기에는 하스피털에 들어갈 만한 소재는 아닌데, 역시 중동은 중동이네요.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지금 카타르 아마 축구 영상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건물 외관 유리를, 이 건물 외관의 유리에다가 LED를 이렇게 실장을 해서, 사실은 코딱지만한 거예요. 지금 불 켜니까 커 보이지만 코딱지만한 칩입니다. 이 칩은, LED 칩은 주로 일본 니치야 거 많이 씁니다. 니치야 거. 근데 그 니치야 칩 해봐야 100원 정도 합니다. 개당 100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실장을 했는데, 이 사이를 전선으로 연결이 아니고 반도체 회로처럼 유리에다가 그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의 투명함을 100% 유지하면서 건자재로도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미디어 파사드, 롯데월드 저런 데 되어 있는 거는 건물 유리가 있으면 그 바깥에 층간에 이 층간에 이런 프레임에다가 바를 별도로 그냥 소위 말해 나무 짝대기 같은 걸 하나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바깥에다가 LED, 요거는 등이 크죠. 큰 거를 박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바람 불고 비바람 치면 금방 고장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롯데월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롯데타워 한번 보시면 중간에 등 나간 게 보여요. 멀리서는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도 좀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금방금방 나갑니다.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제품은 유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장률도 없고 거의 없고, 수명도 유리 수명까지 가죠. 3, 40년. 그러니까 3, 40년 동안 손볼 일이 없으니까 좋죠. 그래서 이걸 설치는 이제 이런 거를 커튼홀 방식이라 그래요. 요즘은 유리 건물에 이런 프레임을 딱딱 바깥에서 딱딱 갖다 붙여버립니다. 금방 다 짓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영상을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명함을 유지하면서도 영상이 이렇게 꼭 CG 넣은 것 같죠.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LED 전광판을 달았다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뭐 일단 답이 안 나오죠. 병원에서 LED 전광판은 TV잖아요. 전광판을 달아버리면 네, 일단 바깥이 창문을 못 열죠. 창문이 없어져 버리고 TV니까 또 열이 또 엄청 LED가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TV니까 전광판은 열이 또 엄청나죠. 이거 시키려면 또 팬 돌아가야 되죠. 웅웅거리 돼야 되니까 그럼 환자가 정신 씻고로 병이 더 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모르는 분은 전광판하고 이 소재를 미디어 파사드하고 자꾸 비교를 하신 전광판은 TV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을 크게 해서 건물에 갖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바깥에 내놔 보십시오. 비바람 치고 눈 내리고 이러면 고장 먼지 들어가면 고장이 안 나겠어요. 전광판은요. 여러분 겉보기는 좋지만 이거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한 3년에서 5년이면 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텔레비전을 바깥에 내놨는데 집안에 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다. 어쨌거나 건축물에다가 전광판을 크게 붙이는 거는 그 건물을 버리는 짓이죠. 임대료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군요. 아마 지금은 카타르 아시안 게임 영상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요런 거 하고 있겠지. 그냥 보시면 무슨 CG 한 것 같지만 CG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투명함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소재를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이장님은 저한테는, 요런 걸 얻어 가시고, 여러분의 특급 참모로 여러분 대신 기업이나 산업 제품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요걸 얻어 가시고, 나머지는 아이장님이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JM님,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근데 제가 작년에 여러분과 방송하면서 크랩톤이 떠오르지 않아서 충격 먹었던 적이 사실은 제가 처음이에요. 항상 기업에 관한 지식은 제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조조농이님, 네. 그 다음에 규형님, 에코앤드림 괜찮을까요? 자, 에코앤드림은 이 시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에코앤드림도 주주들이 목이 빠집니다. 언제 도대체 유미콜은 계약됩니까? 계약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폭등을 하죠. 저는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111360인데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썼어요. 에코앤드림이 옛날에 E&D죠. 옛날에 E&D가 원래 에코앤드림의 약자였어요. E&D가 에코앤드림 이름 바꿨는데요. 에코앤드림도 주주님들이 고생 정말 많이 했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촉매를 만드는 회사예요. 촉매를 만드는 회사라서 기존에 디젤 엔진,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거는 아무 볼 것도 없는 거고, 그 촉매 기술을 이용해서 전구체, 삼원계 전구체가 뭐냐면요, 조그만 금속 알갱이입니다. 제가 늘 설명드린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삼원계 전구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안에를 니켈과 코발트를 해서 알루미늄으로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 니켈과 코발트와 알루미늄을 다 같이 녹여서 알게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전구체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도 배터리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작은 알갱이들이 전구체인데 이 알갱이들을 여러 개 뭉쳐가지고 여기다가 수산화 리튬을 또 섞어서 큰 알갱이로 만든 것. 이게 양극 활물질입니다. 네, 이걸 만드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이니, LMF니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전구체 알갱이를 사와야죠. 이게 원가에 70% 작용해요. 이런 것들이.
수산화팀인 것들이 7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양극 활물질 업체는 기본적으로 원가가 70% 출발하는 거예요. 나머지 30% 가지고 네, 정업은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내고 뭐 세금도 내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진율이 매우 낮죠. 3%에서 5%. 네, 결국은 양극 활물질 업체는 이 여기 과정에서의 가공 마진을 먹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막 뭐 양극 활물질 부분이 뭐 엄청난 고부가 가치의 첨단 기술력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갑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전구체 중에 소입경 전구체를 유일하게 생산한다 하는 게 증권사 리포트들 얘기입니다. 소입경. 그래서 아무래도 큰 덩어리들로 구성하면 표면적이 작아져. 작은 것들은 막 하면 표면적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거를 섞는데, 자, 하여튼 소입경이 많이 필요하겠죠. 표면적을 넓힌다 하는 거는, 네, 효율, 에너지 밀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리 갈 수 있겠죠. 한 번 충전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래는 2020년 7월에 22년 재작년 7월에 공장 완공하고 작년 1월부터 양산 준비를 마쳤다 해서 1, 4분기에 유미코어랑 계약될 거다. 또 2, 4분기 될 거다. 하다가 4, 4분기는 되겠지. 1년을 목을 빼니까 주주들이 정말 도대체 언제 되기는 되는 거야? 맨날 양치기 소년이야 했는데 이번 1분기에 이번 1월에 희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취소했었는데요. 취소고 조금 숨고르기 중인데 이 회사가 에코앤드림은 제가 뭐 이제는 그러면 전구체 회사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에코앤드림이요. 에코앤드림 시가총액이 네, 3,600억이네요. 한 3,700억 되는데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는 얼마나요? 전고체 업체로서 네,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한 14조네요. 14조 대 3천억대. 물론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연산 5만 톤이고 지금 현재의 에코앤드림은 5천 톤이에요.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2만 톤을 정설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20만 톤으로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도 정설 중인데 에코프로 머티는요 비교하라고 같이 제가 지금 네 21만 톤까지 2027년에는 21만 톤까지 늘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산 능력 등등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좀 에코앤드림이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뭐 좀 숨고르게 하면 저점에 다시 한번 사봄직하다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에코앤드림이 공시 난 건 없죠. 공식적으로 유미코랑 했다는 건 없는데 증권사 최근 리포트는 전부 다 네, 5년간 유미코랑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이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주가도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앤드림은 뭐 좀 전도 유망하다. 이제는 전구체 회사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JM님, 코엑스에 실린 것. 코엑스의 전광판이 시사하는 바가 이제는요, 예전에는 그 빌딩을 랜드마크 하기 위해서 막, 그야말로 높이 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높은 건물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에 디자인입니다. 막 디자인으로 막 비비꼬고 난리를 피지 않는 디자인을 해버리니까, 용적률도 줄어들고, 뭐, 로스가 많아요. 건설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디어 파사드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는요 그 화장 건축물 빌딩에 대한 화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화장을 안 하다가 이제는 아파트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양밀크는 하이드로리튬 전환사체 문제가 지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전환사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코의 드림처럼 공급 계약이나 뭐 이런 게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 네. 우리 마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곁에서 이 사실은 기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생업에 바쁘신데 공부할 수도 없고 저는 여러분 대신 공부해드리는 참모입니다. 공부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는 그래서 제 참모 머리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깜깜이 투자를 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참모 머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신다면 물론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해서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주식 탓할 건 없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여러분 모든 지금 제가 늘 사업을 하면 망하는 게 99%다.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고 주식 투자는 95%가 결과가 안 좋다. 결국 승자는 5%고 사업을 하면 1%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수다. 그 다음은 또 그것만 안다고 될 일은 아니죠.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자, 9시 32분인데 오늘 수급 좋은데요. 양시장 수급 좋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 될 것만 같습니다. 수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매도하다가 태도가 싹 바뀌었네요.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지금 수급이 좋군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지금 외국인들이 1450여. 금융투자는 22분 전에 비해서 순매도가 줄었네요. 36억 줄었습니다. 그러면 뭐 외국인 순매수는 22분 전에 비해서 597억 늘었습니다. 뭐 답이 나왔네요. 금융투자도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오래간만에 이런 강한 순매수가 들인 코스피가 지금 1.5% 알맹이 있는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일찌감치 순매수로 돌아서서 아까 22분 전에 비해서 357억 순매수가 늘었어요. 그 금융투자도 오늘 사네요. 금융투자도 295. 거기다가 투신도 지금 개장 초반인데 112억 사고 있습니다. 투신도 70, 63억 그렇네요. 네, 연기금도 일찍부터 이제 오늘 무슨 날이죠? 27억. 네, 사모펀드도 46억. 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투자 국내 기관 전부 순매수라서 코스닥 시장도 지금 1.6% 오르고 있는데요. 알맹이는 상승이고 상승 종목도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오늘은 양시장이 강세를 하루 종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고무적인 게 그동안 새해 들어서 주구장창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큰 폭 순매수하고 있다. 이것도 긍정적이네요. 네, 코스닥 시장도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더라도 상당히 좀 알맹이 분위기도 좋아져서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한다면 그동안에 좀 밀렸다가 때늦은 새해 장세가 전개될 수도 있겠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 경우는 금융투자에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게 짐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외국인 태도는 양시장에 대한 순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시장 모두 특히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낮겠지만 다시 의미 있는 반등세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 끝나고 주말에 또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해 들어서 지금 제대로 된 장세가 전개된 적이 없는데 이제 제대로 된 장으로 이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개장 초반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시장 본다면요. 자, 근데 아까보다 좀 하락 종목이 늘어난 2차 전지는 조금 아까보다 개장 초반보다 약세 분위기죠.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알버말 이쪽이 계속 새해들 고개를 숙이고 있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의 부정적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머티, 금양, LNF, 에코프로 BM 양극재 업체들이 약세고요. 오늘도 엔캠 강세입니다. 요런 엔캠도 요쪽이 엔캠 솔브랜 홀딩스 동아기업 덕산테크업 이쪽이 전해액이죠. 제가 그동안 워낙 강조를 드려서 전해액은 IRA, FEOC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 엔캠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곳은 엔캠, 솔브랜 홀딩스, 미쯔비시 세 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걸 아는 펀드 매니저도 몇 안 될 거예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래서 지금 오늘은 2차 전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장중에 어떻게 될지 2차 전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미국 시장의 반도체 강세 영향을 받은 오늘은 소부장 날이네요. 오늘은 후공정 장비 이런 개념보다는 반도체 전체인데 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업계분들 만나보면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니다. 옛날에는 삼성전자 간부랑 골프를 치면 골프비를 삼성에서 다 냈대요. 그리고 삼성은 예전에는 좀 적자 나도 좋아 과감하게 해 이런 분위기 있는데 지금은 그 수익성을 굉장히 따지는 그래서 골프비도 안 낸다 그럽니다. 요즘 골프비도 안 낸다 그러고 골프를 아예 금지 이런 분위기랍니다. 그건 당연히 골프비를 못 쓰겠죠. 법인카드로 못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납품업체들이 요즘은 대신 계산해 준다 이런 분위기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이재용 부회장을 너무 우리가 그 감옥에 많이 넣다 보니까 사람이 좀 기가 죽고 위축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제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인들을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기업인만 때려잡는데요. 자,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그 반도체 소재들도 후려치기가 심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익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후려치기가 심하다. 이런 기사가 나서 업황 회복이 과연 수익성 개선으로 될지는 우리가 좀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고 해서 장비나 소재의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건 또 다른 영역이라서 제가 계속 업계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서 올해 내내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좀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단가 후려치기가 심하다. 그럽니다. 애플도 참 심하기는 심하죠.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오늘 아침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군요. 바이오는 오늘 바이오도 전반적인 상승세고요. 자동차도 견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개장 초반 30분 동안 미국 시장 강세 영향으로 심리적 영향을 받는데
오늘은 그 심리적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양시장 모두 강하게 나타나서 새들어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보면 올해 들어서 개장일 날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좀 사고 그 이후에는 뚜렷이 순매수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순매수가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오늘 하루는 양시장이 강세, 그동안의 낙폭과에 따른 반등을 계속 할 것 같고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는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강세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거고 2차 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 업종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주도가 AI, 그 다음에 어제 강세를 보였던 TSMC 이런 것도 결국은 반도체도 AI랑 마찬가지죠. 그 반도체 AI 쪽이 지금 주도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 분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 제가 열심히 기업과 산업들을 분석해서 자료도 만들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고요. 아이고 윤영님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영님 슈퍼챗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도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한테 좀 힘이 나네요. 보통 제 방송하는 시간에 항상 주식시장이 외국인도 팔고 주식이 약했는데 오늘은 제 방송하는 시간에 정말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큰 폭순 매수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데 2차 전지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으나 오늘은 장 마지막까지 외국인 동향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고 오래간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하는데 이제 남아있는 관건 이 외국인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도 8시 반에 여러분 모시고 같이 개장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분인 하태님이었고요. 항상 저는 우리 애청자님이 정말 잘 되시기를 소망하고 있고 올해는 제가 기가 좋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주십시오. 그럼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